안녕하십니까. ITC 방송 토크 IT 제목 GPD 고소입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요. 웅진그룹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왜 클라우드를 선택했는가? 이런 주제로 웅진그룹의 CIO자 주웅진의 대표이신 이재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대표님, 웅진이라는 회사가 웅진그룹 우리가 알던 웅진하고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새 어쨌든 간에 웅진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예, 저 주식회사 웅진은 네.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네. 웅진그룹은 웅진 싱크빅, 북센, 웅진 에너지 등의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동시에 저희 회사 자체로는 IT, 콜센터, 인쇄 제작 사업 등 약 1,500억 원 규모, 그다음에 인원으로는 약 한 4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형 지주회사입니다. 네, 사업형 지주회사인데 하시는 이제 비즈니스 에어리어는 좀 IT 쪽, SAP 쪽 관련된 ERP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하시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그죠? IT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로 이제 SAP하고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클라우드 솔루션 말씀 주신 대로 포커스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대표님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님도 SAP 쪽에 원래 커리어가 SAP 전문가셨죠? 예, 제가 97년에 삼성에서 SAP가 도입될 때 ERP TFT에서 활동하면서 원조시였네. 예,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네, 97년부터 지금까지 SAP 놓지 않고 계속했으니까요. 20년. 네, 2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ERP라는 것이 ERP를 20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ERP가 어떻게 지금 진화하는 것 같습니까? 그동안은 SAP에서 표현하기로도 3세대, 그러니까 R3, 3세대, 리얼 3세대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이제 S4, 그러니까 심플 4세대, 하나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ERP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변곡점이 왔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변곡점이 있는 것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ERP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웅진 같은 경우에 SAP 비즈니스 파트너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SAP 비즈니스 파트너는 이미 10년 이상 오래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험이 많은. 그럼 웅진만의 SAP 파트너로서 어떤 포지셔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웅진의 포지셔닝이 뭡니까? 웅진은 계열사를 바탕으로 해서 SAP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특히 이제 SAP 비즈니스 원, 그다음에 S4 하나 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시아에서나 국내에서 최초 그리고 최고의 솔루션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원은 저희가 국내 1등 회사이고요. 또 S4 하나를, 그러니까 R3를 S4 하나로 국내에서 최초로 컨버전을 했고 조금 전에 질문도 많았습니다만 세일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하고 관련해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S4 하나하고 연결된 솔루션, 인티그레이션 솔루션을 최초로 성공시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ERP의 플랫폼이 SAP 플랫폼이 R3에서 S4 하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제가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는 후발이지만 후발에도 장점이 또 새로운 것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거네요. 포커싱을. S4 하나의 포커스에서요. 저희가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도 많은 또 비즈니스를 또 하고 계시고. 늦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프로젝트, 그래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요. 또 해외 그룹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조금 안정적인 파트너사를 원할 때 저희가 해당 부분들, 특히 이제 저희가 서비스 인더스트리의 강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인 보그워너 그룹이라든가 맥주 회사인 사브밀러, AB 인베브, 그다음에 하만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다양한 글로벌 회사들의 한국 롤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웅진 그룹이 예전에 지금 웅진 정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또 매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요, 저희가 SAP로 이렇게 전부 통일해서 쓰고, 그래서 ERP 기반에 또 계열사별로 필요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시스템들은 개발을 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웅진 싱크빅이 특정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면 다른데 유사 프로세스가 있으면 같이 나누어 쓰고 비용을 분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저희가 이제
기업 회생 절차에 뭐 들어갔다 잘 나왔습니다만 좀 고난을 겪고 나서 보니 이제 계열사들을 상당수 매각해서 네. 이제는 그런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특정한 프로세스를 개발을 한다는 것이 CIO로서 좀 네. 엄두가 나지 않는 특정한 회사가 모두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뭔가 지금 보면 제가 주웅진의 기사를 보면 굉장히 대표님이나 회사가 보면 클라우드 쪽에 굉장히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네. 그런 이유가 이런 이제 규모 경제, 예전과도 규모 경제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예. 뭔가 코스트 이펙티브한 예. 이런 어프로치를 추구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투자를 이제 못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회생 절차 졸업 이후에 IT 프로세스를 점검을 해보고 네. 또 그 사이에 외부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저희가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가려고 보니 내부의 시스템, ERP 시스템은 S/4HANA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최초로 컨버전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외부의 시스템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걸 다 어느 세월에 이걸 개발을 하고 어느 비용을 들여서 이걸 개발을 하겠느냐라고 보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외부의 기술을 그냥 도입하면 되겠다. 네네. 특히 SAP의 클라우드 솔루션들은 SAP ERP하고 인티그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면 빠르고 쉽게 그리고 선진 프로세스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다양한 분야에 지금 예. 클라우드를 지금 내부적으로도 적용하고 예. 계시는 거죠. 예, 이거를 좀 비즈니스 하고 계시면 외부적으로도. 예. 네. 자, 근데 이제 여기 갑자기 그룹웨어가 튀어나왔는데, 예. 네. 그룹웨어는 이건 왜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아까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을 때는요, I사의 시스템을 썼었습니다. 그룹웨어를. 예, I사의 N 솔루션을 썼었는데요. 이제 계열회사들이 좀 줄고 나니까 계열사에 사용하시는 대표이사님들께서 그룹웨어 비용이 너무 높다. 이 정도까지 네. 이제 민감하게 나오시는 거죠. 예전 같으면 15개 회사가 부담을 했었는데 네. 지금 4개사, 5개사가 주로 부담을 하게 되니까 네. 이런 운영 경비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런 도전에 이제 CIO가 직면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보니까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을 하면 되겠다. 그럼 국내에서 또는 글로벌하게는 어떤 클라우드 솔루션이 네. 앞으로 영속적으로 유연하게 기술의 발전을 쫓아가면서 우리를 지원해 줄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보니까 네이버, 그러니까 라인웍스를 저희가 도입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다른 클라우드 솔루션도 좀 검토를 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기업이 가진 포탈, 네. 또 전자결제, 기관계 ERP 시스템, 또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IPT 이런 것들하고 연동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클라우드에서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솔루션을 찾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았고요. 네이버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도입하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하고 이게 어떤 전략적인 어떤 같이 어떤 협약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뭐 네이버 엔드라이브도 있고 라인 메신저도 있고 원래 있는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B2B 쪽은 이제 웅진이 많이 아시니까 또 웅진이 또 어떤 B2B 쪽에 기관계 시스템이라든지 ERP라든지 이런 쪽에 연동하고 연결시키고 이런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같이 콜라보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기대하기로도 운영 비용이 좀 줄 거라고 봤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요. 그룹사에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사용했는데 5년으로 추정을 해보니 약 한 5억 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또 특히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전 같으면 저희가 직원당 1기가밖에 주질 못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네이버 사용이 뭐 한 10기가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배를 쓰면서도 오히려 하드 비용이 줄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일 용량 같은 경우에는 한 30기가를 주는군요. 30기가까지 이제 사용하니까 지워서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트러블 슈팅이나 장애가 난 적도 없고 또 운영 인력도 저희가 한 30% 정도 줄였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저희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 사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웅진그룹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네이버 그룹웨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시면서 쌓은 또 기관계하고도 연동하는 걸 노하우도 축적하신 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걸 또 이걸로 대외적인 사업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잠깐 뭐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던 네이버 메일하고 예, 비슷한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이버 메일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기업에서.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메신저도 라인 메신저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모티콘 같은 것도 활용이 되고요. 네. 팀별로 또 팀 조직도 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도 연동도 되고요. 클라우드하고 관련해서는 또 재밌는 게 네. 저런 이모티콘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요. 뭐 요구하는 이모티콘들이 막 이제 생깁니다. 이런 그렇죠. 것도 해달라. 네네. 또 우리 회사의 부장님은 대머리신데 대머리 이모티콘은 빼주면 안 되느냐. 뭐 이런 네네. 요구사항도 있고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이제 비용을 쓸 수 없는 구조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회사 생활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라인웍스의 이제 그 주소록하고 조직도 하고 HR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다 이제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결제, ERP, 뭐 다른 시스템, 포스 네.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이게 다른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거 예. API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아니, 뭐 어떻게 정확한 지적이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네. 저희가 클라우드 사용해 보니까요, 네. 뭐 비용이라든가 운영 편의성, 안정성 이런 것들 이제 피상적으로 알았었는데 결국은 클라우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표준 API 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 우리 회사의 필수적인 프로세스를 요구했을 때 네. 그를 받아줄 수 있는 API가 있느냐, 그리고 API를 개발해 줄 여력이 있느냐, 네. 역량이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솔루션이 오더라도 네. 이러한 부분들이 API 연동이 되도록 이제 열려 있는 솔루션들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예. 이제 그 이 대표님께서 뭐 웅진의 대표지만 또 그룹의 이제 CIO로서 예.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새롭게 이제 각 분야별로 해보시면서 예. 이거 API 중요성을 정말 느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도 우리가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가 선정할 때도 예. 이런 API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는 예. 이런 업체인가 아닌가를 예. 또 체크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한 3년 전쯤에도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도요. 대부분의 기술 영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네. 스탠드 언론으로 이 클라우드의 장점만을 얘기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뭔가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면 전부 건베이스로 돈이 든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라. 네네. 이러셨는데 네. 저희가 막상 해보니 회사 업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유연하게 받아줄 수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이 더 중요하고 네. 그래야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는 관점이 다른 거죠. 뭐냐면 그냥 그 UI를 예. 아주 안 맞으니까 이걸 다 뜯어 고쳐주세요 하고는 네.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그죠? 개념입니다. 백엔드 쪽에 네. 어떤 연동성이니까 그렇습니다. API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웅진은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계시겠네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아까도 첫 번째 세션에 나왔던 네. 지금 그 영업 관리, 예. 하이브리스인데 이것이 보니까 뭐 영업, 마케팅, 이커머스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웅진은 이것을 어떤 분야에 쓰고 있는 겁니까? 하이브리스. 저희가 이제 네. B2B 영업 지금 설명드린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네. B2B 영업에 대한 영업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SAP ERP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업 관리는 예전에는 국산 ASP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고 네네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세일즈포스닷컴이라고 하는 그 세일즈 오토메이션 솔루션 마찬가지로 네네. 클라우드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를 쓰고 있었고요. 네네. 그러면 저희 이제 영업 단계라고 하는 것은 리드를 발굴을 해서요. 그 중에 기회가 될 만한 것들을 등록을 해서 네. 그 안에 영업사원들의 활동 관리를 하고 네. 영업사원들이 쿼테이션 한 이력, 그리고 고객 접촉 이력을 잘 관리를 해서 컨트랙을 맺고 네. 그 컨트랙에 의거해서 세일즈 오더가 나가면 SAP ERP하고의 접점이 오더에서부터 보통 시작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계약이 된 이후에 계약이 된 이후에부터 이후에. 주문서부터 이제 SAP ERP가 기존 ERP가 핸들할 수 있는데 네. 그 앞단은 이제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단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CRM이라는 솔루션을 선택을 하고 그 솔루션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로 사용을 했었는데 네네. 사용을 하다 보니 결국은 엔드투엔드로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AP ERP 자체가 사용하신 분들은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더, 네. 그 다음에 딜리버리 노트, 납품 지시, 그 다음에 굿 이슈, 빌링, 인커밍 페이먼트까지 이 프로세스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앞에 실제로 활동하는 영업사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려면
이제 제공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수작업하거나 아니면 엑셀로 네네. 작업하거나 네. 아니면 뭐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나서 인터페이스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네네. 저희가 보니까 SAP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이를 다 충족시켜 준다는 거죠. 엔드 투 엔드로. 네네. 그래서 고객 등록에서부터 심지어는 잠재 고객에서 그 비즈니스 파트너 S/4HANA에서 등록하는 것까지가 아주 잘 연결이 돼 있고요. 네. 아까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프라이싱 같은 경우도 잘 연결이 되어 있고 머티리얼 마스터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로서는 뭐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바로 클라우드 솔루션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 단에 폴트 단에 네. 뭐 CRM이건 세일즈 클라우드가 있으면 예. 그쪽하고 이제 백엔드 쪽 ERP하고 예. 이제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로 서로 간에 정보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궁금한 게 기존에 뭐 국산 아까 뭐 그 SFA건 아니면 세일스포스다 그런 거 쓰셨잖아요. 예. 쓰셨으면 이제 이걸로 이제 SAP 하이브리드 바뀌었는데 네. 기존의 데이터들이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마이그레이션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은 뭐 별로 문제가 없으셨나요? 어떠신가요? 예, 네. 세일즈포스닷컴이나 기존 시스템도 다 데이터들의 다운로드가 가능했기 때문에 네네. 마찬가지로 새롭게 시작하는 SAP 하이브리드 세일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서 기초 네. 데이터 만들어서 과거 이력까지 다 활용할 수 있게 네. 거꾸로는 SAP하고 연동해서 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효과는 사실 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네. 이게 어쨌든 간에 기존에 쓰시던 거를 바꾼 건데 예. 바꾸는 그런 기간이랄까요? 예. 기간 같은 것들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저희가 실제 이 부분들 작업한 건 약 3개월 정도였었고요. 3개월? 그리고 그 3개월의 대부분은 이제 담당자가 이 작업을 추진한 프로젝트 팀에서 그 클라우드 솔루션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업 시간 자체는 이렇게 3개월씩 소요되지 않는 그래서 이사 가는 것이 쉽게 아주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자, 여기 화면인가 보죠? 예, 네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잠재 고객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네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객인지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들이 SAP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SAP의 커스터머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마스터가 S/4HANA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되어 있고요. 네네. 그 비즈니스 파트너에 지금처럼 데이터가 연동이 됩니다. 거꾸로 SAP에서 바꾸면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동기화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 투 엔드라는 의미가 그 지금처럼 이런 커넥트를 제공을 해서 프로세스가 세일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만 영업사원들이 사용을 해도 SAP 저 끝에 있는 것까지의 정보가 다 보이는 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꼭 뭐 그 세일즈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예. 어떤 클라우드건 간에 프론트엔드 어떤 클라우드건 기존에 회사가 갖고 있는 온프리미스의 네. 뭔가 레거시 시스템하고 네. 이게 진짜 엔드투엔드로 네. 데이터가 투명하게 예. 연결된다는 거,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세일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지금 보시는 이런 머티리얼 마스터도 다 조회가 되고요. 여기에 가격도 이제 다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매 오더를 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오더는 ERP에 접속을 해서 해야 되니까 영업사원이 힘들게 영업 활동 관리를 한 이후에 다시 ERP에 접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고요. 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사원한테 오더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네. 그럴 일도 별로 없는 거고요. 오더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해당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네. SAP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다큐멘트 플로우입니다. 세일즈 오더로부터 납품, 출고 이런 것들의 문서가 전부 일관되게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위에 있는 화면이 클라우드 솔루션이고요. 아래가 SAP인데 이렇게 일치되게 관리가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어떤 그 실제로 여기 그 사용자 네. 그 영업이 됐건 아니면 영업 관리가 됐든 사용자 편의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예. 기존에 그 ERP하고 이게 다 연동이 잘 되니까. 예. 그럴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어떤 그 비용적으로도 뭔가 ROI가 나오고 또 다른 포인트들에도 뭔가 어떠한
효과가 어떤 베니핏이 있는지 그 베니핏 좀 얘기해 주시죠. 그렇게 뭐 클라우드 솔루션은 저희 이 SAP 하이브리스 세일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당 월당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도록 돼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비 들 일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비가 든다고 하면 리포트를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한 수의 리포트가 영업 활동을 B2B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B2B에 해당되는 그 이미 제공되는 리포트들이 상당히 있고요. 네. 글로벌하게 또 쓰기 때문에 그게 이런 식으로 그 글로벌에서는 관리를 하는구나 이런 프로세스도 저희가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네네. 또 모바일을 사용하려고 하면 모바일 비용 또 개발비가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안 들게 모바일에서도 다 사용이 되고요. 또 그 저희가 세일즈포스닷컴을 쓸 때는 이 인터페이스를 하나씩 해서 뭔가 아까 그 채권 연결을 해서 영업사원들은 채권 정보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럼 그게 다 또 돈이거든요. 돈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개발 니즈에 대한 부분들이 SAP 인터페이스가 현재 54개의 시나리오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이제 비용이 줄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보면 뭐 오더를 냈다가 오더를 쪼개서 납품을 한다든가 네. 다시 이게 출고가 쪼개진다든가 빌링을 통합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시나리오가 SAP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그런 시나리오들이 다 제공된다는 게 뭐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뭐 너무 이제 SAP 디펜던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SAP ERP를 오래 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그게 SAP ERP 기간기 시스템이니까.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SAP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센스 이슈.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많으면 결국 라이센스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세일즈 하이브리스 클라우드를 쓰면 그 ERP에 접속할 일이 줄게 되니까 결국은 그 중복되는 라이센스 이슈가 없어지면서 라이센스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뭐 일견 맞는 얘기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구현에 쓰고 있고요. 예,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현재 또 인사 쪽도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인사 쪽은 왜 클라우드 쪽으로 또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검토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 채용하고 인사평가 시스템이 이제 무겁다는 이야기. 저희가 이제 회생 절차 나온 이후에 결국은 비즈니스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직원들한테 어떤 동인을 주어서 동기를 부여하려면 인사평가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도 좀 받고요. 컨설팅도 좀 받아서 그런 프로세스를 좀 반영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시스템 예전에는 15개사가 나눠서 비용됐는데 이제는 3개, 4개 회사 또 특정하게 저희 회사 프로세스는 저희만 비용을 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로벌 컨설팅 펌의 어떤 노하우들이 이미 다 평가 시스템 안에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도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검토해 보니 석세스 팩터스가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서 적용이 맞더라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경영자로서 지금 이제 다양한 HR이 됐건 세일즈가 됐건 클라우드를 보시면서 그래서 그 안에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프로세스가 진짜로 뭐 글로벌 프로세스가 떠나가지고 진짜로 경영자로서 보시니까 진짜 뭔가 배울 만하고 적용할 만한 점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그 아마 경영자분들이 보시면 조금 더 그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택하시기가 좋으실 텐데 보통 그렇지 않으시니까 그게 이제 좀 다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석세스 팩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사 급여, 그러니까 급여도 계산이 되고요. 복리후생도 되고 채용 시스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도입해서 쓸 수가 있고요. 저희는 우선 제일 먼저 이제 평가 성과 관리를 제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왜 성과 관리 제일 먼저 했습니까? 저희가 SAP HR 쓰고 있기 때문에요. SAP HR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 행정과 관련된 프로세스는요,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기존에 쓰던 평가 성과 시스템들이 바꿔야 하는 니즈, 고도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고도화할 것 같으면 도입을 해서 사실은 이거 도입해가는 과정에서 이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저희가 요거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사 시스템 담당자가 이제 한 4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매일 한 4시간 정도씩 석세스팩터스의 한 그 프로세스를 해보고 그 석세스팩터스 컨설턴트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수를 받고 또 모여서 저하고 주에 한 번씩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우리는 평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과거의 평가는 이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IT 담당자를 평가할 때 직능별로 SAP 가이다라고 하면 아밥은 어느 수준이 되고 모듈은 어느 수준이 되고 고객은 어떤 해서 어떤 인더스트리에 강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역량 평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석세스팩터스 이런 거를 어떻게 커버를 했냐 다른 회사는 그런 걸 이제 찾아보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이 인사 관리 쪽에 그 회사에서 어떤 주역은 인사부에 있는 사람들 네 명. 그 사람들이 키맨이네요. 그렇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석세스팩터, HR, 클라우드 쪽에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경영진하고도 정기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결국 이제 그래서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고히 이제 수립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원래는 상반기 평가를 이 시스템을 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슬로우하게 가면서 이제 제대로 좀 해보려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경비 관리 콩커도 지금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이제 쓰려고 ING 중이신 거죠? 이것도 저희가 이제 7월달에 글로벌에서 콩커 리더분들 오셨을 때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이제 콩커를 도입하려고 보니까요. 국내에 SAP ERP를 잘 쓰는 회사, 오라클 ERP나 SAP 비즈니스원 잘 쓰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전체 경비의 상당수가 사실은 ERP에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냐면 쓰고 있는 법인카드 회사로부터 법인카드 인터페이스 해서 이미 카드사 정보를 다 받아서 전표 쉽게 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룹웨어하고 연계해서 다 결제되도록 되어 있고 또 감사 시스템 같은 것들 만들어서 오디팅 기능도 다 있고요. 프로세스 모니터링도 다 되고 또 더 큰 비용들은 우리나라는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전자세금 계산서 회사하고 연동을 해갖고요. 상당수의 매출과 매입의 인터페이스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콩커가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비전산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증빙 처리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 그래서 종이 영수증이라든가 택시비라든가 지금 콩커가 인터페이스하는 뭐 여러 가지 그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하겠더라라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것인데 해외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 사용한 경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법인카드와 전자세금 계산서 영역 바깥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해외 법인들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0%를 완성시키기 위한 좋은 솔루션 콩커가 되고요. 또 콩커를 사용함으로써 직원들이 직접 이제 비용에 대한 가시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편리하다 이런 것들이 돼서 저희가 콩커는 아주 잘 골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뭐 대표님은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직원들의 반응도 어떻게 좋은가요? 어떤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사용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프로젝트 담당, 뭐 회계 담당은 저하고 같은 입장일 거고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앞으로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게 될 담당들 입장에서 보면 뭐 편리하다. 증빙 결국은 풀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대비 회사가 그래도 비용을 들여서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을 골라주어서 이러한 부분들 사용하는데 참 좋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뭐 하이브리스, 석세스팩터, 콩커 여기 있는데 레오나르도는 이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아니고 뭐 여기 IoT라고 돼 있는데 그 레오나르도는 처음 들어보는 게 이제 많을 것 같거든요. 레오나르도는 뭡니까 일단 정체가? 어설프게 제가 답변 드려도 되나요? SAP에서 오신 분들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어설프게 한 날 편집하면 돼요. SAP의 레오나르도는요. 그 IoT의 플랫폼입니다. SAP에서 만든. 그래서 그 센서 등을 통해서 올라오는 각종 데이터들을 집계하고 처리하는 하나 기반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결국 이제 ERP는 이제 이렇게 4세대 ERP로 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많은 기업들 사실 우리나라에 ERP가 웬만해서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ERP가 앞으로 변화해야 된다면 예. 기존에 ERP 있던 회사들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아까 그 4세대 ERP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네. 그다음 UX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도 플랫폼 기능을 하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 3세대 ERP는요, ERP 안에다가 데이터를 많이 담으면 ERP가 뻗는다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정교하게 잘 쓰는 것이 주요한 기술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4세대 ERP는 이게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안에다가 던져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티그레이션해서 정보를 산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업 내부에 플랫폼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4세대 ERP로 이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CIO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서버를 교체해야 되는 교체 주기가 옵니다. 네. 그리고 그 교체 주기가 왔을 때 그러면 내가 이 시스템을 3세대로 한 번 더 갈 거냐 아니면 4세대로 변경하면서 지금 이런 효과를 노려야 하는 것이냐 네.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때에 S4HANA라고 하는 형태로 컨버전 해야 되는 니즈가 있고 또 서버를 그러면 또 사야 되느냐. 네. IaaS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계열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3세대 ERP 중에 이제 S4HANA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지금 클라우드로 지금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 대표님은 이제 웅진그룹의 CIO로서 그 어떤 그 계열사의 또 다양한 경영자, 사용자들한테 보다 더 편리하면서도 또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한 그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많은 걸 하면서 적용하면서 실제로 그 아까 그룹웨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비 절감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실제 그 계열사에 있는 임직원들이 그것을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뭐 대표님에 대해서 또 주웅진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요. 또 요즘은 사용자분들이 더 이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잘 아셔가지고요. 왜 안 하냐고 요구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특히 뭐 저희 미국 법인 같은데 제가 1년에 한 번 가면 정말 많이 바뀐다고 느끼는 게 무슨 서버 사는 시스템 이런 거 절대 도입하려고 안 그럽니다. 그거 다 클라우드로 이 솔루션 쓰면 된다고 오히려 저희 법인 직원이 알려주는 수준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뭐 CIO가 됐건 아니면 작은 기업은 또 거기 이제 IT를 총괄하는 팀장이 됐건 이런 분들이 앞으로 뭔가 이제 클라우드로 뭔가 이걸 새로운 어떤 변화도 만들면서 뭐 ROI도 만들면서 이런 거를 하려면 이분들이 맨 처음에 무엇을 이제 해야 될까요? 맨 처음 액션을 맨 처음에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을 하시려면은요. 우선은 이제 뭐 당연히 니즈가 있어야 되겠죠. 예,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아까 뭐 서버의 교체라든가 또 고도화의 니즈라든가 새로운 솔루션의 도입이라든가 뭐 속도가 늦다든가 이런 변화의 동인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변화의 동인이 온 쪽에 개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투자가 드니 그것과 클라우드 솔루션의 그 벤치마킹을 좀 해보시면 뭐 사용하시는데도 방문해 보시고 또 그 업체를 좀 불러서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그를 비교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고요. 대표님 그 질문자 중에서 좋은 질문하신 분 그 두 분 이름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펜 있으세요? 대표님? 여기 계시겠어요? 자, 일단 홍승우님 질문하지만 제가 질문으로 할게요. 그 만약에 이제 IT 쪽에 CIO가 아니고 IT에 있는 뭐 중앙관리자예요. 중앙관리자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위에 CIO한테 뭔가 이걸 좀 어필하고 싶어. 어떻게 CIO로서 CIO들한테는 이렇게 어필하는 게 좋다. 한마디 해준다면. 그러니까 CIO가 사실은 또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 CEO, CFO 또 사업본부장들이니까요. 우선은 그 비용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비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사실 큰 차이를 내기는 되게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용 효용성이고요. 네. 사용자한테 얼마나 효용이 있고 또 매출이면 매출, 경비 절감이면 경비 절감. 네. 그 공장에서 어떤 프로세스의 효율이라면 효율의 효율성하고 관련된 부분들. 네네. 그리고 저는 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배울 수 있는 점. 네. 이걸 도입하면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쓰는 것들이 우리가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다른 회사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배워서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응용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고를 하기도 하고요.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근님 입사하고 싶다고 웅진에. 예. 연락 주시면 제가. 임근식님은 대학교 시절에 웅진 전사실에 들어가고 싶었던 기억이 네. 새록새록 난다. 네. 웅진이 되게 좋았나 보죠. 저희가 그래도 매년 뭐 네네. 5명에서 15명 정도는 매년 채용하고 있기 그러세요? 때문에 네네네. 예, 저희 공채 지금도 네. 채용 프로세스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때 면접 보실 때 방송에서 봤다고 그랬으면 뭔가 네. 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인터뷰하실 때. 김 교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클라우드 도입할 때 비용 대비 없는 게 무엇인지에 많은 초점을 집중하는 거에 공감하시고, 근데 인사나 행정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면 더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요?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자들한테 맞춰주려고 하면 그게 사실상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일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호님께서는 SAP 클라우드로 BYOL 라이센스 가져오기가 가능한지요? 이건 제가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네네네. 네. 류지연님은 요즘은 영업과 고객 관리, 기술 영업, 마케팅 등 서로 연결되고 혼합되는 고객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런 것을 충족시켜주는 솔루션을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도입해야 할까요? 지금 이 B2B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마케팅하고 연결하거나 고객 관리에서 콜센터 연결까지 확장한다고 하면 그 하이브리드 세일즈 클라우드가 하이브리드 솔루션 이 세 가지를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솔루션 외에 다른 영역들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나중에 ERP하고 연결돼야 되니까 하이브리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영님은 여러 클라우드 전문 회사에서 도입 권유를 받을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은 무엇인가요? 저는 영속성입니다. 계속해서 기술 발전, 대외의 기술 발전을 네. 쫓아갈 수 있느냐, 리드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도전적인 회사, 글로벌한 회사를 저는 선택하고요. 네. 국내에서 저희가 네이버 선택했었던 이유는 연결성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글로벌 솔루션들 그런 API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게 국내에서는 이렇게 스탠다드처럼 씁니다라고 해도 그러한 부분에 곁을 주지 않았거든요. 네네.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플랫폼화, 국내 스탠다드 플랫폼화 해주는 API 개발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이제 선택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체크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성우님, 결국 오너의 결정이 중요한데 비싼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을 쉽게 하며 기한을 쉽게 올리는지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까 CIO니까 선택할 수 있지 않았냐, 네. 뭐 이런 게 있지만, 저희가 이제 렌탈하는 회사였어요. 웅진하면 렌탈이다 보니까, 렌탈 솔루션, 클라우드처럼 사용량만큼 과금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문화 자체가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네. 예, 굳이 개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쓴 만큼 요금 내고, 또 외부에서 사다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님은 클라우드 선정 시에 POC나 BMT를 진행하셨는지요? 예,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점은 API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외에 KPI 항목이 있으셨는지요? 예, POC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POC 진행할 적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실제로 얼마나 커버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 담당자들이 사용해 보면서 네. 선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API 이외의 KPI 항목 같은 경우는 뭐 속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
자, 류성민님은 웅진 북클럽 학부모라고요. 예. 근데 가끔 속도가 느려서 아이가 좀 짜증내는 거 빼고는 예. 자주 업데이트가 돼서 만족스럽다고. 예. 근데 왜 느린 걸까요? 예, 웅진 북클럽이 현재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네.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가 아니고 지금 클라우드 인프라로 옮기는 작업을 올해 할 예정입니다. 빨리 가야겠네. 현재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클라우드 회사와 POC, BMT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이렇게 진짜 학생들이 몰릴 때 그러한 부분들 여기 류성민이 학부모시고 또 IT도 아시는 분이니까 이분을 좀 나중에 뭐 검토위원 할 때 자문위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류성민님 같은 경우는 학부모이시고요. 네. 북클럽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플레이도시 상품권 보내드릴 때 저기 넉 장으로 증가해서 보내드려야 돼요. 야, 뭐 역시 대표가 좋은 건 이거예요. 막 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다음에 손영웅님, SAP B1 솔루션은 언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예, 현재 SAP B1 솔루션은 저희가 저희도 지금 클라우드 원팩이라는 제품으로 SAP B1 기반의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요. B1은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그다음에 아마존, KT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지금 다 그렇게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MS 애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협의를 시작해서 그 부분은 조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조님은 기존의 아까 BYOL이 기존의 레거시 ERP를 클라우드로 옮기면 기존 라이센스를 그대로 사용 가능한가요? 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보지 않은 경험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SAP 담당자분들께서 이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구님께서는요. 클라우드 도입 후에 발생되는 보안 사고 같은 문제는 없었는지요? 그리고 보안 유출 시에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예, 계약사항에서의 해당 부분에 대한 사고에 대한 보상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를 입증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안 사고 같은 문제는 보안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이버도 그렇고 하이브리스 클라우드도 그렇고 석세스팩터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투자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많은 인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직접 그룹웨어 운영할 때보다는 네이버 사용하면서 보안성은 훨씬 강화가 돼서요. 뭐 해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진짜 직접 운영하실 때보다 굉장히 더 대표 입장에서 마음 편히 푹 발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입장에서 보면 훨씬 편안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아까도 그 네이버 그룹에 하면서 이게 트러블 슈팅이 제로건이었잖아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기존에는 그런 것이 꽤 있었죠. 트러블 슈팅. 예, 뭐 1년에 뭐 상당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계속 시스템을 변경하다 보니까 생기는 장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런 그 변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15일 단위로 저희가 요청한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임근식님, 웅진도 큰 회사인데 모든 웅진의 사업부들이 클라우드로 이동한 상황인지요? 클라우드로 이동하게 되면서 오히려 클라우드 운영 인력 비용이 늘어난 부분은 없는지요? 저희가 조직은 어떻게 변화가는 것 같습니까? 이제 클라우드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라인웍스 팀이 한 팀 생겼고요. 지금 이제 클라우드 사업팀 해서 두 팀의 한 개 본부, 클라우드 사업본부 이렇게 해서 이제 본부가 한 개 생긴 상황이고요. 모두 이동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사용하는 이 시스템을 커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 인력은 줄죠. 다만 이제 저희는 그 운영 인력이 주는 부분을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사업화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인원들이 좀 느는 거죠. 약간 뭐 또 컨설팅 같은 약간 전문 인력들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담당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KT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저희 거를 운영을 하면서 클라우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클라우드도 쓰고요. 아마존 클라우드도 쓰고 SAP의 저희 고객 중에 HEC에 또 들어가 있는 고객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고요. 그리고 KT, 네이버, 아마존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저희는 이게 한 개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도 사실 여러 개를 골라서 써도 되고 그렇죠. 니즈에 맞게 인프라도 사실은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정해서 써도 되더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운영 인력이 그거 관련해서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기존에 뭔가 온프리미스에서 운영을 했던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좀 줄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앞으로 이제 커리어 체인지를 할 때 뭔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서비스화가 될 텐데 그런 서비스화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이제 그런 쪽에 가지려면 대표님 지금부터 어떤 것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할까? 어떤 식의 자세를 할까? 그런 것을 좀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될까요? IT에 있는 분들한테.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순히 이제 개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고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고 기능보다는 그렇습니다. 고객과 고객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솔루션 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발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API나 기타 이런 시스템 연동하고 관련된 개발 기술 이 세 가지를 사실 다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성호님, 인메모리 하나 클라우드 관련해서 명실상부에서 국내 최고 회사로서 웅진이 자리매김을 한 것 같은데요. 향후 웅진 자체만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스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렌탈 아까 잘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렌탈하고 관련돼서는 솔루션을 사스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 국내에서 저희가 이제 1등 렌탈 회사의 구축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렌탈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MRO 저희가 사업을 했어서 MRO 솔루션, 그 다음에 렌탈을 하다 보니 렌터카, 그리고 렌터카를 하다 보니 자동차의 딜러, 저희가 방문 판매 이런 관련해서는요, 저희 나름의 노하우를 가진 프로세스가 잘 담긴 솔루션을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응용도 해서 요기요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그 요기요 배달통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이제 요기요가 그 이런 컵을 이제 그 대리점 같은 요기요를 사용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그 음식점에서 이런 컵을 주문을 하면 뭐 동보성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요. 요기요 써 있는 것들을 이 컵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을 50원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네. 이런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그럴 때 요기요가 이걸 개발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근데 저희 그냥 사스 솔루션 쓰시니까 사실상 한 달도 안 되게 바로 기획하신 솔루션을 런칭을 해서 요기요가 다른 배달 서비스하고 경쟁을 할 적에 이 부분이 경쟁력이 되는 예, 식당을 하시는 분들께 요식업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죠. 네. 임근식님은 향후에 그 렌탈 장비에 대한 그 정보들을 잘 모으시면 좋은 빅데이터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 대표님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좀 이름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유성민님은 제가 제공해드리고 했고요. 그리고 넉장을 제공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조금 올려주시면 홍성호님께서 명실상부하게 저희가 S4 하나 관련해서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홍성호님께 또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표님들은 이제 칭찬에 약한 것 같네요. 보니까. 자, 그 대표님 오늘 해보신 제가 여기 마찬가지로 넉장 제공하고요. 한 분 더 제공하고 아니 잠시만, 홍성호님한테도 넉장이에요? 예, 홍성호님께도 넉장 제공하고요. 아니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웅진 플레이노시 워터파크 계열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주시면요. 비즈니스원에 저희가 SAP 비즈니스원 국내 1등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원에 관심 가져주신 분께 저희가 그 제공을 하고 싶어서 손영욱님께 저희가 알겠습니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손영욱님, 그 다음에 그 홍성호님, 그 다음에 류성민님,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워터파크 4인용 4인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아주 즐거웠고요. 특히 제가 놀란 점은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가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여러분들 저희 오늘 약간 좀 새로운 포맷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포맷으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거 하겠고
홍성호님은 아니에요. 네, 홍성호님입니다. 홍성호님, 네, 착하지 마시고요. 홍성호님입니다. 네네. 자,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는 거 하겠고요. 자, 여러분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